안녕하세요.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제약바이오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윤성욱입니다. 오늘 장도 살벌했죠. 초반에 무서운 하락세를 이어서 보여주다가 그래도 장 후반부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말아 올리기 시작하더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의 소폭 하락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우리 리가켄바이오 역시도 금일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대금은 없었는데요. 장 초반에 무섭게 빠지면서 11만 2,700원의 저가를 찍었다가 12만원으로 2%대의 상승하는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며칠째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개별적인 종목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11월 초에 있었던 면역항암학회에서 좋은 임상 데이터들을 보여줬고 앞으로 ASH라고 하는 혈액학회가 남아있는데요. 우리 리가켄바이오는 이렇게 호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적인 이슈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 종목의 이슈보다는 국제정세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호재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이 흔들려서 빠지고 오르고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이런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이겨내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한 번만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만의 묵직한 기준이 생기실 수 있는 거니까요. 집중해서 꼭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구독자가 앞으로 100명까지 총 3명 남았는데요. 100명, 1000명, 10,000명 될 때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도 시장은 엄청 스펙타클했죠. 초반에 엄청나게 빠지더니만 이후에 장 후반부에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조금은 평소보다 안정적이게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펀더멘털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일부 펀더멘털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 당연히 있겠죠. 이건 트럼프여서가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되던 어떤 국가든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특히나 한국 시장은 센티적으로 탈탈 털려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감정은 싹 다 느끼고 있어요. 이상하게 유독 한국만 안 가죠. 미국은 아무 종목이나 사도 급등하고 심지어 비트코인도 신고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신저가 가죠. 장중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죠. 알테오젠 빠지죠. 리가켄바이오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가만히 유지만 하고 있어도 다른 장은 다 가는데 우리가 안 가서 속 터져 죽겠는데 심지어 반대로 빠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 3일 동안 반대 매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일단 시장에 관한 얘기들도 제가 깔끔하게 정리 한번 다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꼭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메인 산업인 2차전지 섹터가 전체 폭락이 나오고 있죠. 진짜 오늘 2차전지 빠진 거 보세요. LG엔솔 막 12%씩 빠지죠. 포스코 그룹주들 10%씩 빠지죠. 자, 난리 났습니다.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모양이 됐는데 어제 미국장의 완성차 기업들도 다 폭락했습니다. 그나마 테슬라가 덜 빠졌어요. 테슬라는 이미 트럼프한테 올인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영상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수랑 IRA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 전체가 빠지면서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계좌 다 박살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가지 고민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행동에 옮기시면 그 손실도 다 복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은 제발 꼭 집중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IRA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IRA는 조금 거시적인 키워드인데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환경 규제라든지 뭐 패권 보호, 중국을 견제하고 에너지로 인한 국가 안보 등 이러한 속성을 품고 있는 게 IRA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뉘는 게 뭐냐면 IRA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나눠서 한번 보셔야 돼요. 우선 생산자들한테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AMPC라고 하는 생산세액 공제가 있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배터리나 셀, 모듈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텍스트 크레딧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조항인데요. 킬로와트 시당 35달러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듈가 같은 경우에는 10달러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전기차 살 때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광 패널 설치할 때도 주마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주는 그런 크레딧인데 어제 나왔던 트럼프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생산자를 타겟하고 있나요? 소비자를 타겟하고 있나요? 어제 뉴스 한번 보시면 트럼프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고 되어 있죠.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고 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도 보면 전기차를 팔아먹고 있는 일론 머스크마저도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에 오히려 찬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소비자에게 주었던 보조금을 없앤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전기차 시장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차는 하나의 제품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래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적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늘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요. 근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정부에서 중요 국책 과제로도 지정하면서 기술을 보호하려고 하고 엄청 큰 시장으로 보고 있잖아요. 표준도 없고 기술도 초기이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조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기차도 결국은 자동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타는 3천만원, 벤츠 E클래스는 7천만원, 이렇게 등급별로 어느 정도 표준 가격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원가는 공급 부족의 압박을 받지만 판가는 시장의 표준을 따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전기차의 원가에서 절반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소나타를 전기차로 만들면 내연기관인 일반 소나타보다 전기차 소나타가 1,000만원이 더 비싸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삽니다. 기름값이랑 전기 충전하는 비용의 차이로 1,000만원을 메꾸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그럼 전기차를 못 팔면 사업을 안 하게 되겠죠? 분명히 돈이 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또 앞으로 세상을 변화하게 될 그런 기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과 기술로 인한 시장 안정을 초반에 잘 취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일반 소나타가 3천만원이고 전기차 소나타가 4천만원인데 여러분들 그냥 사라고 하면 뭐 사겠어요? 일반 소나타 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기차로 살 수 있게 정부에서 전기차 살 사람은 1,000만원 지원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한동안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맞았다고 하지만 수요와 공급도 안정적이어졌고 하다못해 리튬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튬 가격 어떻게 됐어요? 톤당 60만 위안 하던 게 지금은 7만 위안 정도로 엄청 많이 안정적이어졌어요. 그리고 톤당 60만 원일 때의 배터리 가격이랑 지금 7만 위안일 때의 배터리 가격은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를 팔아서 마진이 점점 남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그 비용으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도 더 할 수 있고, 오히려 보조금을 끊는다는 거는 트럼프가 말을 세게 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줬던 보조금을 이제 안 주겠다라고 하는, 줬다 뺏었다라는 그런 느낌에 꽂혀서 그렇지 이거 나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전기차 시장을 보조금만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신감 있다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를 타야 하는 그 핵심 궁극적인 목적에 따른 기술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자기들 본인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퍼스트 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서드 그레이드까지 이미 그 목적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의 시간 가치를 높여주는 것과 에너지 안보,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거든요. 자율주행을 하면서 인간은 운전에 관여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주행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 가치를 높여주게 되죠. 그럼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차여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해내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는 내연기관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게 전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국가적인 안보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지 풍력이든 화력이든 수력이든 원자력이든 다양한 방법들로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고, 석유 사용을 줄이면서 석유 수요가 줄다 보니까 유가는 하락하게 될 테고, 그럼 제조업 물가가 낮아지면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IRA 기준 생산자든 소비자든 어차피 축소되고 사라질 겁니다. IRA AMPC도 10년까지 놓고 보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하고 공장 짓고 감가 반영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정치질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IRA 자체를 폐기한다? 이거 절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들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막 노력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각 진출되어 있는 주의 주지사들이 우리가 보조금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좀 해줘,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 일자리 좀 만들어줘 해서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각 주지사들이 자기들 주에 있는 일자리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괜찮은 배터리 기업들을 가지고 와달라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주들을 IRA 폐지가 돼서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 더 못하고 철수하게 된다?
그 수많은 일자리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이 안 좋아지겠죠? 고용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대신 IRA라는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틀과 명칭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IRA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법이에요. 법이다 보니까 법을 폐지하려고 하면 동의하는 의석수가 과반수가 넘어야 합니다. 이번 트럼프 2기가 아무리 정책 이행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상원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 분포를 한번 보시면 상원과 같은 경우에는 60석 이상을 얻어야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과반이 218석입니다. 현재 구도로 갈 경우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221석이 예상되는데 과반보다 플러스 3석 정도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IRA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 수가 총 18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IRA 폐기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4명만 이탈해도 불가능한데 현재 18명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화당 소속되어 있는 트럼프가 이겼던 주에 있는 주지사들이 일자리 만들겠다고 다 공장 불려들인 건데 그걸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원해오던 석유 기업들도 IRA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자서전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업가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트럼프가 협상을 하면서 쓰는 전략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일단 높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50만원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상대방이 300만원에 팔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일단 70만원에 산다고 해야 흥정을 하면서 그 중간값이 150만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흔히들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 여행 가면 그렇게 흥정하잖아요. 그 매장 상인이 뭐 내가 봤을 때 3,000원짜리인데 만원에 판다고 하면 이제 중간에 5,000원이나 6,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 전략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 국방비 뭐 13조를 올린다 했던 것도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지금 1조 4천억 내던 거 3조, 4조라도 올려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폐지는 절대 안 될 건데 단 수정이나 축소는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리스크가 좀 될 수 있지만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들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랑 중국 무역 갈등 그렇게 심한데 테슬라랑 애플 중국에서 제일 잘 팔려요. 왜 거기다 팔고 있을까요? 돈이 되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제일 큰 기업들 살려야 되니까. 이거 폐지 절대 못합니다. 그럼 다시 중국에 기대하는데 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바엔 우리나라에 기대겠지. 법안 자체를 폐지할 수도 없고 해도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밖에 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결국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아무리 뭐 캐즘을 맞았다라고 하지만 23년도 기준 17.2%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성숙 산업에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수요랑 공급의 밸런스 그리고 주요 광물이나 제품 가격들도 이미 안정을 취해 간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2차전지 시장에게도 좋은 징조이고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거 부정적으로 볼 부분 절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이만큼 빠질 만한 뉴스가 절대 아닌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실적이 그냥 배터리 얼마나 잘 팔리고 얼만큼 잘 나오냐 그것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그러한 실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주들이 있잖아요. 엔솔 호재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수주 몇 조씩 계속 들어오고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차전지 섹터도 이제 공급량 기준으로 증가세 본격적으로 탄력 받을 겁니다. 물론 주간 또 다른 부분이지만 IRA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너무 오버하고 정치질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 우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해당 부분 관련돼서 또 앞으로 무슨 기사 뜨거나 하면 그건 따로 풀어 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시장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시장도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어제 결국 5만을 뚫고 내려가서 4만까지 찍고 49,900원에서 오늘 좀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53,500원인데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밸류 굉장히 싼 거 인정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PBR이 0.8배 이하로 진입한다? 무조건 풀매수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매수는 알겠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떤 올라갈 명분이 있느냐 했을 때 그 부분은 좀 애매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참 신기하게 PBR이 0.8 수준에 오면 항상 이런 대급등을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아치운 건지 한번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외인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같이 개인들은 그냥 사놓고 묻어두고 한 방향으로만 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숏에 패팅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무조건 롱으로 앞으로 갈 것 같은 종목 지금 싸네 하고 사두면 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목적과 조건도 다르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알고리즘 매매부터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일단 우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때론 풋에 숏에 열심히 후려치고 내려가는 거 다 헤쳐먹고 나면 다시 롱에 세게 때리고 정신이 없죠. 이러니까 개인들이 내용도 모르고 걔네 수급 따라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은 다 털리는 거예요. 저런 기관이나 외인들을 어떻게 이겨요?
아무튼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펀더멘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센티적인 영향이 훨씬 크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짧게는 1, 2주, 길면 1, 2개월까지는 여러분들 우리 장 쉽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못 갔었던 건 결국 트럼프 당선으로부터 만들어진 여러 매크로 시세나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박살이 난 거잖아요. 오늘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차전지는 설명드렸듯이 저러한 정치적인 쇼맨십에 자꾸 우리가 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역사적으로 1,400원 크게 넘었던 게 3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환율이 1,400원 넘어갔었을 때 주식을 풀매수 했잖아요. 인생 역전 나왔어요. 이러한 시기에서 부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아무리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다고 한들 달러 1,500원, 1,600원 갈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많이 올라봐야 30원에서 50원 더 오릅니다. 물론 그것도 거기에서 절대 자리 못 잡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국가들 다 굶어 죽습니다. 정부에서 가만히 있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영상에서 계속 지금 진짜 기회 왔다, 진짜 코스닥, 제약바이오 배팅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10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부자가 될 기회 이제 온 거예요. 이런 기회들 여러분 놓치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온 거를 다 알고 아무리 유튜브 뭐 뉴스에서 떠들어도 직접 액션 안 하시는 분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쇠퇴되는 거예요. 이럴 때 큰돈 남들은 다 버는 기회에서 본인은 못 벌면 쇠퇴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들고 있는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곧 미국 정권 바뀌고 하니까 그에 맞는 종목들로 일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세팅은 필요하겠죠. 우선은 이렇게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를 때는 여러분들 지수에 배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동안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 원화가 값이 떨어졌지만 반대로 이제 달러가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원화가 조금씩 강세가 올라오겠죠? 오늘 외인들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또 오늘 삼성전자 왜 이렇게 무식하게 샀을까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장 삼성전자 사봤자 1% 오르면 그냥 우리한테는 애게 1% 끝이에요. 근데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에 레버리지에 패시브까지 하면 삼성전자 1%만 움직여도 걔네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4에서 5%대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1% 올라가봤자 아 이게 뭐야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외인이 사기 시작했을 때 정박자에 타도 우리 입장에서는 4분의 1, 5분의 1밖에 못 먹는데 심지어 외인들 다 사서 가격 다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충분히 이해되시죠? 무식하게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막 빚내서 남들이 다 기회 왔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사고 그렇게 승부 보는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정말 큰 대박 기회가 온 건 맞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고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공부하고 판단해서 들어가야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계속 이렇게 강하게 드릴 수 있는 거 이번 주말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뒤로는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듣고 나서 이 정보를 취합해서 선택하는 각자의 선택이겠죠.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해 드리자라고 하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IRA 절대 폐지 못 됩니다. 폐지 못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지금 IRA 혜택을 받고 있는 이번 지역들 다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던 트럼프 우세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도 법적으로 폐지가 불가능하고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원해왔던 석유 기업들이 다 IRA 폐지 반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외인이 왜 들어오는지, 그들이랑 승부하는 게 우리가 왜 불리한지, 걔네들이 이용하는 매매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2차전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제약바이오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 짜고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고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이랑 최소 비슷한 시기에 해당 종목들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영상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요. 뭐 급하게 내용 전달 드리느라고 사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해당 부분 꼭 잘 정리하고 내용 참고하셔서 잘 모르겠으면 좋은 유튜버분들이 말씀해주시는 좋은 내용들 진짜 많아요. IRA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시장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등등 여러분들 좀 많이 공부하시고 제발 좀 이렇게 좋은 기회 왔을 때 여러분들 다들 좋은 수익 내서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길었는데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좀 유익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준 잡아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들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성욱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